뭐 그래? 자, 이제 우리가 오늘로 D-22일이랍니다. 신났다. 자, 먼저 우리가 저번에 수능에 나올 법한 지문들 몇 개 알렸죠? 첫 번째 뭐였어? 카메라. 오케이. 카메라도 한번 얘기했고요. 하나 더. 노벨 생리학상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었죠 또? 진디. 명제 있었어요. 명제 못 본 사람. 모르는 사람은 영상 나갔을 텐데, 멍충이들. 명제, 아니구나, 여러분 배웠구나. 명제 나갔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제지문 해볼게요. 명제도 왜 썼냐면, 6월, 9월 시험에 명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아니겠냐 하면서 나와준 거야. 이번엔 경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경제는요,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테이퍼링? 테이프 아니고요. 테이퍼링.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테이퍼링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경제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알아야 합니다. 양적 완화 정책을 알아야 테이퍼링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양적 완화 정책이 뭐예요? 오케이. 정확합니다. 오, 너 문과 가. 자, 양적 완화 정책은 하나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돈을 푸는 겁니다. 돈을 풀어서 경기를 어떻게 했어요? 부양시킵니다.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을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푼다는 건, 푸는 주체는 누구야? 정부가, 나라가 돈을 풀어서 경기 침체를 해소하는 거야. 됐죠? 그래? 좋아. 정리 다시. 돈을 푼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돈을 푸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세금을 줄인다. 그것도 좋고요. 자, 내가 지금 이제 뭐냐면 한국은행 장이야.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장이야. 미국으로 얘기한다면 연준이 장이야. 그러면 뭘 선택할까? 돈을 풀 수 있는 방법. 합법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 뭘까? 그걸 낮춰요. 뭘 낮춰? 그거가 좀 이상하지 않냐? 그렇죠. 기준금리를 낮추죠. 오케이. 자, 가장 유식하게 얘기하면 기준금리를 낮춰줘야 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뭔지부터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중앙은행이 있죠. 모든 나라는 중앙은행, 우리로 말하면 한국은행이죠. 미국은 연준이, 연방준비위원회. 중앙은행은 누구와 거래합니까? 다른 은행들. 그죠. 땡땡은행과 거래합니다. 우리와 거래하지 않아요. 땡땡은행, 세모세모은행, 그 다음 뭐야, 네모네모, 얘네들만 거래합니다. 얘와 거래, 공평하게 거래를 하겠죠. 중앙은행이 유일하게 돈을 찍어내니까 중앙은행도 땡땡은행에게 빌려줘야 되지, 그지? 그때 이자율이 뭐라고요? 그게 기준금리입니다. 그게 기준금리야. 기준금리를 통해서 땡땡은행에게 빌려줘요. 그러면 우리들은 땡땡은행에 가서 빌리죠? 이제 우리 철수가 돈 좀 빌려야겠어. 그럼 땡땡은행에 가서 빌립니다. 그러면 땡땡은행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땡땡은행은 어떻게 철수에게 빌려줘? 기준금리에 플러스 알파인데 좀 더 유식하게 가볼게요. 여기에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가산금리가 붙는 거야. 즉 철수의 신용상태라든가 아니면 땡땡은행이 먹고 살 돈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여기에 붙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1%라고 해보자. 기준금리가 1%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게 너무 높아요. 어쨌든 그냥 계산하기 좋게 철수의 신용상태나 뭘 봤을 때 한 3% 정도 추가시킨 거야. 그래서 요 두 개가 플러스 되면 이게 뭐야? 시중금리. 그렇죠. 이게 시중금리입니다. 그 다음 시중금리 몇 프로로 보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계산하면. 됐죠? 요걸 시중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낮추면 당연히 뭐가 낮아지는 거야? 시중금리도 낮아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줍니다. 쉽게 말해서 시중금리가 10%였어. 10%였는데 시중금리가 1%로 됐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1%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0%였다 1%면 1억 원을 빌리면 원래 이자가 얼마야? 1,000만 원이지.
근데 1% 되면 이자가 얼마야?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그러면 요게 연 이자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야? 뭐야 100만 원이니까 90만 원이지 새끼야. 약 한 90, 80 이 정도 내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 되겠죠? 1000만 원 내다가 한 달에 900만 원 정도 내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100만 원 정도 내니까 살만하네 이거야.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빌려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이럴 거 아니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차 한번 바꿔볼까? 엄마 같으면 냉장고 바꿔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기준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또 뭐 있을까? 나는 지금 한국은행장입니다. 돈을 겁나 찍어요. 그렇죠. 가장 무식한 방법인데 세 번째, 화폐 발행. 이것도 좀 얘기할 거야, 여기. 요건 좀 일본이 한 거야. 화폐 발행.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힌트. 힌트라고요? 돈을 좀 풀고 싶어요. 그렇죠. 채권을 그러면 매입이야, 매도야? 매주죠. 사야죠. 매. 나 뭐 사야죠, 팔아야지 말고 매입이야, 매도야? 반대는 뭐야, 미친놈아? 자, 이제 다시 채권이라는 놈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채권도 필요해요, 개념이. 채권은 이따만 해요. 요따만 해. 나도 본 적 없어요. 산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1억 원 정 이렇게 나와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가격인데 액면 금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액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이 나옵니다. 이자율 10%. 채권에 이자율 10%짜리 없어요.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하려고 한 거야. 10%. 그 다음에서 기간 이렇게 써 있어요. 기간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땡땡 발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채권은 액면 가격, 액면 이자율, 액면 기간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자, 이것들은 다 뭐야? 이것들은 채권 발행 시 이미 결정돼 있어요. 중간에 수선 안 돼. 바꿀 수 없어요. 무슨 말이죠? 채권이 1억 원이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네. 8천만 원. 이게 안 된다고요. 이미 발행할 당시에 1억 원 정도 찍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중간에 바뀌지 않는다. 이건 그대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채권은 어떻게 할까? 자, 내가 2021년에 샀어요. 그럼 2022년 10월에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채권 주인이야. 그럼 어떻게 돼? 채권을 샀어. 그러면 2022년 10월에는 발행인이 나에게 이자를 주겠지. 얼마? 1억 원이. 1억 원의 이자율 10%니까 1000만 원. 다시 세월이 흘렀어요. 2023년 10월에는요. 또 1000만. 다시 2024년 10월에는요. 1억 1000만 원? 만기일이죠. 그러니까 이자 1000만 원. 만기니까 원금 얼마? 1억. 됐죠? 그럼 내가 벌어든 총 수익은 3천만 원. 3천만 원이죠. 1억 천이 아니지. 1억은 원래 내 돈이잖아. 내가 번 총 수익은 3천만 원이죠. 그죠? 이게 채권이야. 이 채권. 그러면 자, 매입과 매도는 반대말이겠지. 도가 건네다입니다. 이렇게 건네다. 너 가져. 이거야. 그럼 채권을 매도한다라는 건 채권은 쪼가리잖아. 종이 쪼가리. 요거를 건넨다는 얘기야. 그럼 채권이 매도되면 저쪽으로 건네면 나한테 뭐가 들어와야 돼? 돈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돈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채권을 그렇죠. 채권을 사야죠. 그러니까 채권을 매입해야죠. 채권이 쪼가리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 채권을 매입했다니까 종이 쪼가리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가는 여러분한테 뭘 줘야 돼? 1억 원을 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1억 원 쓰다가 어떻게 하면 돼? 이자만 국가한테 주면 되는 거야. 됐니? 됐죠? 그러니까 채권을 매입하는 겁니다. 됐니? 자, 결국 이런 방법을 써서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건 경기 침체 시 해결 방안이죠.
해결 방안으로 이용되는 겁니다. 경기 침체 시 해결 방안이야. 그러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는 어떻게 써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써? 돈을 막 풀지요. 그죠? 양적 완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우리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50조가 좀 안 되게 풀렸대요. 좀 적은 와가 아니래. 적은 돈이래. 미국은 수천조가 풀렸답니다. 바깥으로 풀렸어. 근데 미국은 큰 걱정은 없어요. 왜? 내가 찍으면 되잖아. 그죠? 어쨌든 수천조가 풀렸고요. 독일도 그에 버금간답니다. 독일도.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많이 풀렸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한대요. 나간 돈이 뭐 돈 좀 쓰려고 하면 어디가 막 지랄해서 못 나가요. 뭐 좀 쓰려고 하면 뭐 나라가 거덜난다는 개소리 하면서 못 나가요. 어쨌든 간에 경기 침체 시 해결 방안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양적 완화 정책을 쓸 때가 있어. 언제냐면 금융이, 그죠? 돈이겠죠, 돈. 그죠? 얘가 경직됩니다. 금융시장 경직 시 해결 방안입니다. 금융시장이 경직됐다는 건 돈 거래가 안 됩니다. 돈이 그냥 묻혀 있는 거야. 안 나가. 돈을 안 써. 그대로 은행에 갇혀 있는 거야. 그죠? 이럴 때 어떻게 써? 화폐가 안 도니까, 통화량이 안 도니까 어떻게 써? 양적 완화를 해서 인위적으로 돈을 투입하는 겁니다. 됐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양적 완화래요. 그러면 대표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 지금 일본의 수상은 잘 모르죠? 그 전 수상들 알죠? 전 수상 누구야? 아베죠? 아베하고 경제를 플러스 시켜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아베노믹스라고 하죠? 자, 아베노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람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노믹스, 그죠? 이코노믹스 그걸 합쳐서 그냥 아베노믹스 이렇게 한 거야. 그죠? 만약에 내가 이런 경제정책을 한다면 현태노믹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아베노믹스 해볼게요. 얘도 대표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뭘 선택했냐면 3번 화폐 발행을 선택했습니다. 얘가 화폐를 막 겁나게 찍어냅니다. 화폐 발행을 했습니다. 화폐 발행을 겁나게 해서 아베도 예측한 겁니다. 아베 옆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있을 거잖아. 화폐 발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쵸?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우리도 예상하니까 경제학자는 당연히 예상하는 거야. 다 예상하고 화폐를 찍어낸 겁니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은요? 환율은 올라요. 환율은 모릅니다. 환율 하락, 환율 상승. 환율이 상승됩니다. 여기부터 이해 잘해야 돼. 자, 화폐 가치가 떨어졌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일본 돈이니까 200엔이 1달러라고 해볼게. 그죠? 얼마가 1달러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200엔을 주면서 1달러랑 바꾸려고 했더니 아니야 돈 더 갖고 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300엔을 받았다고 칠게요. 그래서 1달러가 된 거잖아. 그러면 환율이 얼마야? 얘는 200이죠, 환율이. 네. 비율이니까 환율은. 얘는 얼마야? 300이죠. 그러니까 환율은 상승했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상승합니다. 지금 아베의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거야. 환율이 상승하니까 그러면 누가 유리해? 수출업체가 유리하겠냐? 수입업체가 유리하겠냐? 자, 그래야만 돼. 야, 이해해보자. 수출업체가 지금 유리하대요. 한번 볼게요. 맞았어요. 자, 수출 한번 해보자. 일본 놈이 있고요. 미국 놈이 있습니다. 수출을 한다는 건 이쪽으로 물건이 간다는 거죠. 1달러짜리 물건이 슉 갔어요. 그러면 미국 놈이 어떻게 했어? 물건 값을 지불하겠죠. 미국 놈은 달러로 지급했겠지. 그러면 일본 사람이 1달러를 받았어. 그래서 어제까지는 얼마 받았어? 200엔. 오늘 얼마 줘? 300엔. 요호. 1.5길 판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수출업체가 유리합니다. 유리한 거야. 하지만 수입업체는 어떻게 해요? 손해봐? 불리합니다. 수입한다는 건 요번에 물건이 이쪽으로 와야죠. 그러면 일본 놈이 물건값 달러를 지급하겠지?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걸 사려면 200엔을 주면 됐는데 오늘 얼마 달래 갑자기?
300엔 미치겠네. 1.5배가 올랐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얘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환율은 나라에서 선택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까? 여기에 초점을 맞출까? 나라의 선택이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일본은 뭘 선택했냐? 아베는 뭘 선택했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상승하니까 수출업체가 유리해. 오호! 그럼 수출을 신나게 해서 경기를 호황시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잖아. 수출을 한 개 했으면 200엔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오늘 300엔이 들어온 거잖아. 그럼 수출이 1.5배 증가한 거잖아. 따져보면. 그래서 수출을 신나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수출을 통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뭐 잃어버린 30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일본은 30년 동안 경제가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이면 1990년이잖아. 일본, 우리나라 이 격차가 이만큼 났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못 살았어요. 잃어버린 30년 동안 어떻게 된 거냐면 일본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일본은 그냥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올라온 거야. 지금 현재는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게 있대요. 총 생산량은 일본이 많아요. 왜냐면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으니까. 하지만 1인당 구매력은 한국이 더 높답니다. 구매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한국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더 잘 살아요. 무슨 말이겠죠? 나라의 총 크기는 일본이 커요. 크긴. 근데 한 명당 일본 놈 1명, 우리 1명. 그래서 같이 가서 물건 사러 가. 마트에 가. 그럼 누가 더 물건을 많이 사? 한국인이 더 많이 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구매력은 한국인이 더 높아요. 무슨 말이겠죠? 지금 현재 그런 위치야.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약 오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아베노미스는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폐를 발행을 했어요. 여기까지 성공.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성공. 환율이 상승했어요. 성공. 근데 뭐냐면 수출이 안 돼요. 다 됐는데 수출이 안 되는 거야. 수출을 하려고 했더니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해서 더욱더 경쟁력이 높은 거야. 그치?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 근데 안 좋은 걸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 그 경쟁력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또 한국과 어쩌고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관광 수익도 장난 아니거든요. 일본이. 근데 어떻게 했어? 뭐 싸운다 치고 한국인이 빵, 땡 아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그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다 먹여 살려주냐면 한국이 다 먹여 살려준대요. 중국도 아니래요. 대마도를 가장 많이 오는 애가 누구냐면 한국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이 대마도는 부산에서 그 대마도 가면 하루짜리 관광이 된대요. 아침에 갔다가 놀다가 저녁에 배 타고 들어오면 된대요. 그렇게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대마도에는 다 한국말로 써있대잖아. 뭐 가게 누구 오세요 뭐 이거 써있대잖아. 그런데 거기가 빵이래요.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거기는 꽝. 그죠? 뭐 어쨌든 간에 그것도 뭐 한국과의 무역 전쟁에서도 대실패. 뭐에서도 대실패. 뭐에도 대실패하면서 수출이 안 돼요. 그래서 예상한 게 수출을 통한 경기 부양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경기 부양이 안 되네? 아, 안 되겠다. 더 극단적으로 하자. 뭐 했어? 채권을 매입합니다. 채권. 자산을 매입합니다. 돈 되는 거 다 매입합니다. 여러분이 다 회사야. 야, 니네 한승이 니네 회사 어때? 아, 돈이 없어서 지금 힘들겠어요. 그러면 뭐 담보 있어? 없는데요? 야, 그럼 채권 발행해. 우리 같은 회사를 누가 채권을 사겠어요? 내가 살게. 국가가 살게. 해! 그러면 얘가 주식을 발행하면 내가 다 삽니다. 채권을 발행하면 국가가 다 사는 거야. 일본의 나라는 희한합니다. 국가가 회사의 주식을 막 사들입니다. 주식이라는 건 뭐죠? 주식이라는 건 뭐야? 오늘 1,000만 원이지만 내일 빵 0이 될 수도 있는 돈이야. 이런 안전하지 못한 자산을 국가가 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좀 미친 거죠. 그죠? 그래서 일본은 희한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막 돌리고 있어요. 그 안 되면 돈 찍고 또 사고 돈 찍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도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요 얘기가 나오는 게 요겁니다. 자, 그러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얘기 이제 개념이 섰고,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테이퍼링이라고 했죠. 이제 도입입니다. 자, 이제 도입이 끝났어. 자, 이제 테이퍼링은 왜 하는지 해볼게요. 자, 일단 개념. 테이퍼링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풀린 돈을
천천히 회수입니다. 자, 얘는 풀린 돈을 천천히야, 반드시 천천히 회수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의 가장 마지막은 테이퍼링입니다. 그죠? 왜 테이퍼링을 해야 하냐면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돈을 막 풀었어요. 그러면 막 경기가 막 호황이야. 그거 가만 내비두면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죠? 양적 완화 정책의 끝은 결국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그러니까 뻔히 예측할 가능하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뭐 하는 거야? 먹어야 돼요. 이때쯤 막아야죠. 이때 뭐 하는 거야? 테이퍼링을 하는 겁니다. 돈을 천천히 회수하는 겁니다. 나갔던 돈을 천천히 회수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요게 테이퍼링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과 테이퍼링은 반대 개념 그런 게 아니라 양적 완화 정책을 풀었다가 다시 회수하는 거야. 됐죠? 그래야 경기가 안정이 되니까. 됐냐? 자, 그러면 이제 저거 왜 저래? 저 미친놈 저거. 자, 이제 현실에 맞춰볼게요. 아유, 저 새끼. 저거 일본 놈 아니야? 저거 아베 아니야? 저 새끼 저거? 자, 이제 IMF는 언제 일어났냐면 1997년, 98년입니다. 그 얘기는 들어봤죠? IMF 때. IMF 때 직격을 맞은 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 물어보시면 IMF 힘들었지 얘기할 거야. 자, 그런데 그때까지 안 가고 2008년으로 가볼게요. 2008년. 자, 2008년에는 무슨 일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냐면 글로벌, 전 세계적이네, 글로벌. 그죠?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막 휘청했어요. 그러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단은 뭐냐면 부동산 실물 경기가 위축됐습니다. 부동산 실물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위축된 거야. 자, 부동산 실물 경기가 위축됐다는 건 이거야. 여러분 아버님 어머니가 나의 집, 우리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 은행 돈으로 샀습니다. 그죠? 대출금 갚고 이거 하지 않냐? 자기 돈으로 샀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걸? 온전 내 집. 온전히 내 거. 이건 내 거야 아니고 부동산 끼고 아마 샀을 부동산 끼면 안 되지. 은행 끼고 대출금 받고 이렇게 했을 거야. 그죠?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뭐 은행 거지. 그죠? 내 거 뭐 80% 은행 거 20% 뭐 이런 거. 그죠? 뭐 이런 식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은행에 돈을 빌렸어요. 풀로 빌려서 1억을 빌렸어요. 집을 샀어요. 그런 집 없어? 1억을 사서 집을 샀는데 1억 빌렸어요, 지금. 근데 이 부동산 저 왜 저래 저거? 근데 이 부동산이 8천만 원이야. 떨어져서 8천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망했어요. 망한 거지. 나 1억이 빌렸는데 8천만 원이면 팔 수도 없죠. 마이너스 2천이 생기는 거니까. 그죠?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떻게 돼? 이자 나가고 뭐 뻘짓이잖아. 그죠? 이런 상태가 온다고. 그러면 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세계가 왔어. 여러분이 다 했는데 갑자기 다 떨어졌어. 뭐 어떻게? 팔아야죠. 빨리. 못 팔지, 이 새끼야. 타사 신청. 그래서 파산하거나 나라에 난리치겠죠. 너 뭐 선거 있으면 너 대통령 안 찍어 새끼야 막 이럴 거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나라에선 해결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자, 여러분이 이제 중앙은행장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봐줄게. 돈을 풀어야지. 돈을 풀어. 그렇죠. 자, 양적 완화 정책을 했겠죠. 그죠? 양적 완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기준금리를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예측할 수 있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려요. 내렸겠죠. 인하시켰어요.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장이 뭐 그냥 고스톱 쳐서 중앙은행장 된 게 아닐 거잖아. 나라마다의 최고의 경제학자일 거 아니냐. 그래서 기준금리를 떨어뜨립니다. 다 떨어뜨렸어. 전 세계가 똑같이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젠장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경기가 위축됐던 게 다시 부양하는 이런 게 조짐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조짐도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자 10%의 이자였는데 1%래요. 이자가. 그러면 그러면 공장을 잘 돌려봐야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자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10% 이자인데 1%야? 근데 이놈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이러고 있어? 아하, 돈 쫙 땡겨서 부동산 사야지.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럼 이자가 1%니까 강남에 50억짜리 빌딩을 10개 산 거야. 하나, 둘, 10개 쭉 샀어요. 다 풀로 땡겼습니다. 다. 내게 아니야. 다 은행 돈이야. 근데 이자가 싸니까 50억에 1%면 얼마야? 5천만 원. 5천만 원에 10개면 얼마야? 5억이죠. 그러니까 1년에 5억을 갚으면 되잖아. 어떻게든 내가 좀 버티는 거야. 왜냐면 조금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고, 그죠? 그럼 어떻게 써? 그때 되팔면 되잖아. 그러니까 버티면 돼. 조금만 버티면 돼. 왜냐면 나라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부동산 실물 경기를 좋게 하려 올리고 있잖아. 그럼 난 버티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좋은 게 아니라 기다려.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중앙은행장이 다급해진 겁니다. 빨리 회복시켜야 돼. 회복이 안 됐지. 그럼 다음 뭐 해야겠어? 채권을 사요. 그죠? 채권이나 모든 자산이 되는 거 다 매입해 줍니다. 돈 되는 거 가져와. 내가 다 대출해 줄게. 그죠? 자산을 매입합니다. 자산을 매입합니다. 채권, 주식 뭐 다 사드려요. 그랬더니 어허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좋아졌어요. 경기가 호전되었어요. 자, 경기가 호전됐으면 어떻게 중앙은행장은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돼가? 마지막에 뭐가 되겠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중앙은행장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때 이쯤 돼서 테이퍼링 해야지. 자, 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해서 1%에서 2%로 점점점 올린다고 치자. 자, 여기는 회사를 돌리려고 1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1억을 대출 받아서 얘는 회사를 회생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좋아진 거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돈을 꼭 해서 부동산 10개 오르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이자 5억을 어떻게든 좀 갚고 있는 거야. 얘는 회사 돌리는 애인데 1억을 빌렸으니까 100만 원 이자를 내잖아. 2%가 됐어. 그럼 얼마 내면 돼, 얘는? 200만 원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크지 않아. 타격이 크지 않아. 그죠? 1%밖에 안 올랐으니까 나는 5억인데 지금 얼마야, 이제? 10억이죠? 미쳐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5억인데 10억이 됐죠? 그럼 어떻게 했어? 하나를 팔아서 어떻게 처분하면 되잖아. 근데 부동산 이게 팔리냐? 안 팔리지. 팔리면 다행이고 안 팔리면 어떻게 돼? 내가 파산. 나 파산한 순간 어떻게 돼? 나한테 돈 빌려줬던 은행은 어떻게 돼? 망하는 거죠. 파산 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그죠? 테이퍼링을 해서 아주 조금씩 천천히 올리는 건데 어느 누군가는 조금씩 천천히가 아닌 거야. 타격이 엄청 컸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파산. 내가 파산한 순간 나에게 돈을 빌려줬던 은행이 파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겠죠? 그래, 요게 요때였어요. 그러면 자, 이제 다시 현실과 연결. 수능은요, 현실과 연결되는 비문학 지문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랑 연결시켜 볼게요. 지금은 코로나죠. 그죠? 코로나 언제부터 했어? 2020년. 현재까지 지속 중입니다. 코로나 경제. 그래서 코로나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안 했는데 셧다운 들어봤죠? 그죠? 전 세계의 경제가 멈춥니다. 그죠? 회사가 멈춰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BMW, 벤츠 가다 멈췄어요. 왜냐면 노동자 하나도 안 나오니까. 나오지 마! 그러니까 회사도 안 나와.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셧다운이 없었습니다. 공장 나가서 다 일들 했어요. 그래서 뭐 해서? 자동차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잘 팔린대요. 왜 잘 팔리냐면 품질 이런 거 떠나서 자, 벤츠 사러 왔는데 벤츠 가게가 없어요. 물건 안 만들었단 말이야. 오씨, 여기도 없네? BMW 갔더니 BMW 가게가 없어요. 왔더니 현대자동차만 자동차 매장에 차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뭐냐면 보통 차가 있으면 계약하고 며칠 나오잖아. 근데 미국은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슈퍼마켓처럼 가져가세요. 바로 내줬대요. 그죠? 그러니까 매출량이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이겠냐? 뭐 얘기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경제가 뭐하다고 얘기했죠? 셧다운이 안 됐죠?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됐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했겠어? 양적 완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한 50조 정도가 풀렸다고 치면 미국은 수천조가 풀렸답니다. 수천조가.
그러니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많이 안 나가는데 많이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뭐 해야겠어? 나갔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회수해야 되지.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안 좋아지니까. 아직도 안 좋으니까야. 그죠? 여기가 경제 성장률 0%입니다. 그죠? 미국은 여기 왔어요, 지금. 미국은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다음 올라온 거야. 그 다음에 잘 나간다는 독일도 여기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선진국도 다 여기 밑에 있어요. 일본은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은 여기 있어요. 아, 미쳤습니다, 이거. 야, 3%인가 4%인가 정도 된대요. 그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올해 3월 1일인가 3월 달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그 연방준비위원장이 테이퍼링을 합니다. 라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인상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그널을 줍니다. 금리 인상할 거예요. 라고 해요. 아직 올리지 않았어요. 아직 올리지 않았죠. 왜냐면 여기니까. 근데 걔의 입장에선 미국이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 경기가. 그러니까 여기 언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때는 회수할 거다. 이 얘기를 알려준 거야.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써? 그럼 미국이 오면 돈이라는 건 이거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돈을 찍잖아. 그러면 그 다음 잘 사는 나라가 어떻게 써? 돈을 가져오겠지. 그 다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뭐 다단계야. 거의 다단계. 그죠?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1%만 올렸다고 칠게요. 작은 거잖아. 그럼 얘는 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해서 2%, 얘는 3%, 얘는 4%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뒤쪽으로 갈수록 충격은 엄청 큰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올린다면 그걸 대비하지 않으면 그 파장이 엄청 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6월 30일 날 테이퍼링을 시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6월 30일 날 기준금리가 0.5%였어요. 0.5 뭐뭐인데 그 기억 안 나요. 그런데 6월 30일자로 얼마나 가냐면 0.75%로 올라갔습니다. 0.75%. 0.2% 올랐는데 그것도 나중에 테이퍼링은 천천히라고 그랬잖아. 뒤에 더 올라가는 거야. 미국 상태 보면서 천천히 올리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래야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후진국은 아니잖아.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쳐도 어떻게 해서 그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거야. 충격을. 무슨 말이겠죠? 조금씩 올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9월입니다. 자, 9월에 한국이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자, 외평채를 발행합니다. 채권. 자, 외평채 채권 올게. 이건 채권이야. 그럼 요거는 외국환. 채권? 외국환은 외국돈, 달러. 평형 채권입니다. 외국환 평형 채권이라고 합니다. 외평채라고 하는데요. 자, 쉽게 이렇게 생각하자. 모든 나라는 저금통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자국 돈인 원화 저금통. 그 다음에 미국 돈, 달러 저금통이 있어요. 현재 원화 이만큼, 달러 이만큼 있다고 칠게. 흰색 라인입니다. 그래서 1달러가 얼마? 100원. 1,000원이라고 시자. 이제 1,000원이라고 시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원화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달러가 줄었어요. 이렇게 달러가. 원화는 변동이 없는데 달러가 줄었어.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되지? 환율 상승. 아니야? 상승. 맞잖아. 얘가 달러가 더 귀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상승하겠죠. 1,200원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로. 원화는 가만히 있는데 미국 달러가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가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 1달러가 얼마? 환율이 하락해서 800원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달러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휘청휘청 한다고요. 됐냐? IMF는 왜 일어났냐? 우리나라 빚이 있어서 IMF가 일어난 게 아니라 달러가 이게 말도 안 되게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놈이 뭘 하면 우리 다 당하는 거야. 그래서 IMF 당시에는 1,800원까지 올라갑니다. 저기 환율이.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항복. IMF에 항복한 거야. 무슨 말이겠죠? 자, 요거야. 그래서 9월 달에 외평채를 발행합니다. 근데 외평채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외국에다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외국 사람 사라. 외평채 이거야. 우리나라 이름으로. 딴 사람 사고 싶으면 사고 막 이런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외국에서 이게 인기가 대박이 납니다. 왜 그럴까? 한국 요즘 짱이야. 그렇지, 맞아요. 자,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코로나 전국에도 멈춤이 없죠? 그죠? 재난 상황에도 멈춤이 없네? 아, 얘는 안전국가야. 바로 옆에. 그죠?
안전국가니까 돈을 떼일 염려가 극히 적은 거야.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는 건 지금 주식 1,000만 원 있어요. 이 말은 어떻게 말하면 잘못되는 순간 어떻게 해서 내일이면 빵 0이 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100만 원 있어요. 내일 수백억이 될 수도 있지만 내일 빵이 될 수도 있다고요. 되게 불안전한 돈이야.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안전한 걸 사야죠. 안전한 거랍니다. 내가 돈이 5천억이 있어요. 와. 어우 씨발 5천억이 있다고 치요. 그러면 이자율 1%야. 그러면 이자 얼마냐? 500억 아니야 55. 5천억인데 1%가 500억 정도 안 될까? 5천억인데 1%면 1%니까 50. 50억이야? 에이 작네. 요즘 뭐 50억 돈이 아니라서. 어쨌든 50억이라고 쳐. 그럼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야? 연 50억이니까 한 달에 4억 5천, 4억 8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한 달에 4억 8천 써봤어? 나도 참 본 적도 없다 야. 어쨌든 간에 그렇게 먹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외국에 있는 돈 있는 사람은 이자가 적어도 안전한 데 투자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너무 안전한 거야. 그래서 대박이 납니다. 지금 아까 채권으로 돌아갈게요. 자,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만들 수 있어. 외평채 가둘 것도 테이퍼링 얘기했고 외평채만으로도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이 발행한 채권 외평채를 했어요. 1,000원이라고 칠게요. 이자가 10%라고 해볼게요. 계산하기 좋게 만들려고. 1,000원이고 이자율이 채권이니까 10%야. 뭐 기간이 있다고 칠게. 그죠? 대한민국 발행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내가 1,000원에 이 채권을 사면 수익은 얼마야? 100원. 100원이죠. 아, 야, 그렇지. 100원 10%니까. 수익은 100원이죠. 근데 외평채, 채권의 인기가 많다는 건 채권의 가격은 높아지겠죠.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은 뛰어 올라가겠죠. 그러면 채권의 이게 갑자기 1,200원 이렇게 쓰냐? 아까 채권은 뭐라 그랬어? 발행 당시에 고정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웃돈을 주고 삽니다. 그죠? 야야 너 1,000원 주고 샀어? 내가 50원 더 줄게. 나한테 팔아. 나한테 팔아. 이 웃돈을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인기가 좋으니까 1,050원이어도 사는 거야. 그죠? 이자가 얼만데? 100원. 100원이잖아. 50원을 윗돈을 줘도 나는 얼마를 더 먹을 수 있어? 50을 더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1,050원에도 삽니다. 됐어? 그러면 자 채권이 인기가 높다라는 건 채권 가격은 가격은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잖아. 윗돈을 주잖아. 그죠? 그렇다면 예상 수익은 떨어지네. 떨어지죠. 예상 수익은 떨어져야 합니다. 됐냐? 얼만데? 50원. 50원. 그래도 산다고요. 왜? 안전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걸 장난을 칠 수 있죠? 그죠? 자, 채권에 인기가 있다는 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죠? 왜냐면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웃돈을 줘서라도 삽니다. 1,000원짜리를 1,050원 주고 산다고요. 웃돈을 주고 사는 순간,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 예상 수익은 떨어진다고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산다. 안전하니까. 그래서 엄청 벌었대요. 자, 그러면 왜 9월 달에 외평채를 발행했을까? 이 돈을 쌓아놓는 거죠. 자, 여기 있고.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있는데 여기다가 개인 저금통을 만들어 놓는 거야. 개인 달러 저금통. 개인이 아니죠. 국가 달러 저금통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외국 세력에 의해서 분홍색처럼 이렇게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투입. 그러면 전혀 지장이 없죠. 그죠? 어떤 썩을 잡놈이 돈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써? 이걸 사들이면 되지.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이 외평채를 통해서 외국환 평형 채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외국환을 평형 맞추려고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IMF를 경험해보니까 저런 걸 쓰는 거죠. IMF 때 뭐가야? 달러가 없어 망했다며.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만약에 모든 나라는 외평채를 발행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 안 나와? 안 사니까. 무슨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채권의 가격은 안 사는 사람이 인기가 없으니까 채권의 가격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잘 안 사요. 어휴, 그걸 내가 왜 사? 뭐 할지 어떻게 사? 뭐 이런 거야. 무슨 말 되겠냐? 자, 여기까지. 요것도 다 뭐 하는 거야?
다 양적 완화 정책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테이퍼링, 그 다음에 하나 더 외평책 같이 체크. 됐냐? 아유 힘들어. 정리. 정리할 수 있겠어? 근데요. 1,050원을 주고 사도요. 나중에 그거 받는 거 아니에요? 1,050원. 뭐를? 한번 돌려놔. 원금은 줘야지. 1,000원만 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자 뭐야 수익 100원 중에 50원을 뺀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저 1,000원은 줘야지. 어째 정리하라니까 지금 물 먹고 있는 거 뭐야? 아 그 정도쯤이야? 뭐 이런 거야? 참나 씨. 배운 거. 아 이 정도쯤이야? 양쪽 반기는 거. 여기다 정리하면 버릴 거잖아 너. 거기서 분야기는 설명해 주는데 모두를 보여주죠.